오늘 이야기할 거는 요즘에 이제 진짜 영상 촬영 실험이 일어나는 곳. 제가 이제 레퍼런스 조사를 한창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좀 색다른 트랜지션이나 아니면 요즘에 좀 촬영 쪽으로 좀 실험적인 것들을 하고 있는, 대신 너무 완전 실험앤이나 실험 영화 이런 건 아니고 상업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실험적인 그런 기법을 쓰는 곳들이 어딨나 이런 것들을 좀 리서치를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발견한 그런 약간 트렌드 같은 거랄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쉐어하면 좋겠다. 자, 우리가 전통적인 촬영, 이거 굉장히 잘 찍은 영화죠. 이게 무슨 영화냐면은 로저 디킨스가 DP를 한 그 1917, 워낙 유명한 DP죠. 대가고, 이분이 이제 이 영화에서 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네마 카메라가 가벼워져 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리면서도 찍을 수 있고, 굉장히 긴 그런 원테이크 샷을 여기서 많이 찍을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작지가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카메라. 근데 옛날에 비해선 진짜 작아진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컸냐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삼각대에 놓고 쓰더라도 한 이 정도 크긴 됐었습니다. 렌즈가 이만하고 카메라가 이만하고 삼각대도 이렇게 커야 되고, 저거를 이제 들고 다니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근데 이거에 비하면은 이게 많이 작아진 거죠. 여기 리그가 이렇게 좀 가려서 그렇지 카메라 자체는 많이 작아진 편입니다. 근데 이 경량화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샷이나 옛날엔 찍기 힘든 그런 작은 곳에서 찍는 샷들도 가능해졌는데, 여전히 이런 1917, 블레이드 러너, 레버넌트, 테넷, 소울 같은 거 들어간 이유는 소울도 이제 시네마토그래피 요번에 VES에서 상을 탔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클래시컬하게 잘 찍은 영화에 이제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쳤을 때 이런 것들이 모두 훌륭하지만 이 영화의 공통점은 다 버젯이 엄청나고 나름대로 다 실험적인 부분들을 적용했던 그런 영화들이에요. 굉장히 잘 찍은 영화들이고, 그리고 대신 또 이제 큰 스크린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품질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좀 한계가 있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다가 중간에 갑자기 고프로로 찍은 그런 푸티지를 넣을 순 없잖아요. 아니면 작은 DJI 드론 같은 데서 찍은 푸티지 이런 걸 넣으면은 아마 훨씬 더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샷을 찍을 수는 있겠지만 대신 최고의 품질은 보여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검증된 카메라를 사용하고 거기에 걸맞는 그 검증된 카메라가 대부분 좀 무겁고, 무거운 이유가 대부분 reliable 하다고 한데, 비바람, 모래 그런 것들에도 다 견딜 수 있도록 되게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거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방진, 방습 이런 것들을 다 넣기 위해서. 근데 그런 카메라를 제대로 흔들림 없이, 조금만 흔들려도 그 카메라 샷이 되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그걸 지지할 수 있는 되게 튼튼한 이런 크레인 리그나 달리 리그 아니면 삼각대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험적인 샷에 조금 한계가 있긴 하죠. 그렇다면 최고의 그런 촬영 실험은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브랜든 리라는 유튜버가 한국을 찍은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거 되게 많은 조회수가 났었죠. 여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험적으로 쭉쭉쭉 넘어가는 소니 카메라 같은 걸로, 이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풀프레임으로 쓰면 이렇게 밤에도 그렇게까지 노이즈도 많이 안 끼고 괜찮죠. 사실 괜찮은데, 이런 푸티지를, 이거 자체를 보면은 되게 뭔가 화려하고 좋아 보이죠. 이거를 크리스토퍼 놀란 테넷의 중간에 껴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극장에서 기대하는 퀄리티는, 그러니까 좋은 영화의 퀄리티는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껴놓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퀄리티가 떨어진 샷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는 높은 퀄리티의 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신기한 트랜지션 같은 것들 많고, 대부분 약간 스타일리시한 그런 트랜지션, 되게 좀 자극적인 그런 샷들이 많죠, 유튜브 안에는. 근데 이제 이런 좀 웰메이드 아니면 좀 클래시컬하게 정말 한 프레임 아니면 한 샷 굉장히 잘 구도가 완성된 그런 영화에 끼워 넣으려고 하면은 여전히 조명이라든지 구도라든지 인물의 시선, 동선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푸티지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베이스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또 유튜브 영상 아무리 잘 찍은 거라고 해도. 그래도 트렌드는 경량화이긴 해요.
이 1917 찍을 때도 촬영 감독들이 경량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샷을 가능했었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도 찍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도 뭐 6K, 8K짜리 그런 푸티지를 만들 수 있었다. 근데 이제 경량화가 액션캠 미러리스가 아니라 시네마 카메라의 경량화가 특히 2020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큰 게 이제 레드가 대표적인 그런 시네마 카메라 중에 하나죠. 레드 코모도라고 해서 이게 이 하얀색 부분이 카메라예요. 되게 작아졌죠. 이거 렌즈고 거의 렌즈보다 더 작은 정도의 시네마 카메라인데 6K 정도 찍히고, 이게 이제 푸티지가 레드의 RAW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편화된,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푸티지를 만들어주고, 뭐 소니의 FX6 이런 것도 굉장히 작은 시네마 카메라인데 이것도 좋은 폼즈를 내주죠. 그리고 캐논의 C7E 같은 것도 넷플릭스 같은 데서 이미 인증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넷플릭스 컨텐츠를 만드는데 써도 된다. 이 정도 시네마 카메라가 이 정도로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 좀 가능해진 푸티지가 많아졌어요. 이게 작은 카메라라고 말했지만 이 레드 코모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은 드론에다가 올릴 정도로 작아진 거예요. 이 6K 거의 시네마 카메라를 작은 드론에다가 올릴 때의 장점은 아무래도 나무가 많거나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그런 극장에 걸만한 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고프로로 따라가면서 찍은, 고프로를 달아놓은 영상으로 찍은 건데, 나중에 이제 이 시네마 카메라 푸티지도 나중에 포함되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확실히 진짜 그 정도 퀄리티면은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죠. 지금 실시간으로. 나중에 극장에서 걸만한 진짜 막 레버넌트나 이런 데서 쓸만한 샷들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푸티지가 나오죠. 그리고 저런 사이즈 드론이면 좋은 게, 옛날에는 레드를 드론으로 찍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드론 자체가 컸거든요. 이거보다 진짜 한 4배, 5배는 컸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작은 드론으로 이곳저곳을 찍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먼저 좀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상업 영화, 좀 스토리가 있는 영상에다가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트리밍 시리즈입니다. 스트리밍 시리즈 중에서 이제 제가 조금 이번에 이야기하고 싶은 시리즈는 HBO 맥스에서 방영을 하고 있는 유포리아라는 그런 시리즈인데, 이 시리즈가 조금 자유로운 카메라, 그리고 되게 실험적인 카메라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그 스토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일단은 이 스토리가 미국 10대들의 그런 마약 문제, 뭐 가정사, 좀 뭐 성적인 문제 이런 것 등등을 다루고 있는지라 약간 뭐 환각 상태 같은 느낌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카메라를 표현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굉장히 자유로운 카메라를 쓰기도 하고 약간 몽환적인 렌즈 이펙트를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스타일리시한 연출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 라이팅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그리고 스트리밍 시리즈 같은 경우는 좀 극장용은 하나의 큰 덩어리고, 워낙 버젯도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퀀스별로 퀄리티도 일정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에피소드별로 조금 약간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스트리밍 시리즈는. 그래서 왓치맨, HBO의 왓치맨 같은 경우도 아마 에피소드 6인가 그랬을 거예요. 에피소드 6인가에서는 40분인가 45분을 원테이크로 갔어요. 그게 이제 그 화가 특별히 그 주인공의 플래시백, 과거 장면들을 회상하는 장면으로 가는데, 계속 그 컷이 안 느껴지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갔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속여가지고 한 원테이크긴 한데, 전체적으로 쭉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게 그 사람의 그 과거 회상 장면이기 때문에 그 전체 에피소드가 다 그 에피소드만 그렇게 굉장히 실험적인 촬영 연출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두 에피소드를 그렇게 실험해보는 게 극장용에 들어가는 버젯에 비하면은 굉장히 작은 버젯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죠. 유포리아에서 많이 썼던 필름 랭귀지라고 해야 되겠죠. 연출 랭귀지 같은 걸 보면은 여기서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상황인데도 빠르게 카메라가 이렇게 푸시인 쫙 하다가 빠른 위펜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장면들입니다. 푸시인에서 들어갔다가 위펜하고 다시 푸시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 카메라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 장면의 하나의 캐릭터처럼. 이게 이제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보면은 이 장면에서도 되게 단순한 그런 스테이징과 세팅인데, 뭐 대화하다가
한 명이 올라가고 푸시인 들어가죠. 그러다가 갑자기 whip-in 딱 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하고, 보통은 저럴 때 다 컷을 하거든요. push-in and whip-in, 이걸 굉장히 많이 패턴으로 사용해줬고, 이걸 이제 꾸준히 사용해주면은 이 시리즈에서 밀고 있는 연출 그런 랭귀지 중 하나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되게 더치 앵글이라고 해서, 더치 앵글이 뭐냐면 이렇게 똑바로 찍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찍는, 아니면 아예 여기서는 스핀도 많이 쓰거든요. 카메라 스핀. 근데 이제 카메라를 제대로 롤을 하려면은, 이렇게 제대로 이제 돌리려면은 그 카메라 자체가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경량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더치 앵글도 이제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많이 가능해진 거죠. 자, 한번 보면은 이거는 한 거의 2분짜리 원테이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서 파티 장면에서 여기서 이제 마약을 좀 하고, 그리고 이 거울 같은 것도 일부러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나눠진 걸로 이제 점점 그 비주얼적으로도 이제 환각 증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나가고 이제 카메라가 여기서부터 더치하기 시작해요. 이제 마약을 한 후에 얘가 비틀거리기 시작하죠. 근데 카메라가 더치되면서 마치 인셉션의 그런 복도 장면처럼 벽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스트리밍 시리즈가 얼마나 실험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이런 장면들 사실은 웬만한 데서 많이 찍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게 이제 카메라의 경량화도 이제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리고 스트리밍 시리즈는 확실히 장면 조금 더 그런 실험적인 접근을 좀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약간 약에 좀 취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 근데 여기 쓰러질 때 보면은 카메라가 한번 스핀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스핀을 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까지.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진짜 카메라가 닿지 않으면 찍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좁은 공간에서도 뭐 거울 등을 이용한 연출,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거울을 이용해서 크레인 다운 하고 뒤에서 엄마가 다가오는 걸 보여주고 다시 얘 싱글로 왔다가 그 다음에 엄마가 프레임인 해서 다시 투샷이 되고, 굉장히 스테이징이 잘 된 거거든요. 거울 이용해 가지고 누가 새로운 인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에 동생까지 포커스를 변하면서 동생까지 다 보여주는, 굉장히 스테이징을 잘하는 이런 샷이에요. 좁은 장소에서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일반적인 연출보다는 확실히 훨씬 많이 푸시를 했는데, 보통 이렇게 크레인 업 하는 장면들은 이렇게 계단 하나 정도 딱 올라가면 이제 끝인가 보다 하는데, 계속 올라가요. 계속. 이거 또 올라가고 카메라가 돌면서 여기 들어갈 때까지, 이 정도까지 하려면 이거 약간 크레인, 그냥 일반적인 크레인으로 했다기보다는 와이어를 썼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좀 과감하게 좀 푸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촬영하면서도 되게 실험하고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보통 컷, 원샷, 투샷 뭐 같이 모두 다 있는 와이드 이렇게 찍고 이러는데, 푸백으로 이렇게 전체 다 보이는 이스타블리싱 샷으로 전환됐다가 대화가 한참 진행되면서 포커스를 굉장히 쉘로우하게 쓰긴 했어요. 그래서 포커스로 약간 시선을 어떤 그런 인물한테 줘야 되는지 약간 디렉션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인물의 싱글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일반적인 카메라 연출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카메라가 굉장히 그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특이한 트랜지션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가 끊임없이 돌면서 여자아이 둘이서 이제 약간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먼트가 있는데, 그런 코드도 약간 들어갔어요, 여기. 근데 그 순간들을 그 플래시백으로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렇게 돌면서, 이건 카메라 리그가 좀 궁금해질 정도로 학교에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가, 이건 제대로 찍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그 얘네들 중심으로 오비팅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찍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대로 찍어주고 있고, 굉장히 트랜지션도 자연스러워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런 트랜지션도 그냥 무슨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아니면 뭐 유튜버에서 많이 쓰는 약간 그런 마스킹 따가지고 여기 조금 다른 장면을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트랜지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결론적으로는 이런 자유로운 카메라 때문에 사실은 아까 여기서도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런 카메라 움직임 때문에 가끔은 좀 스토리하고 조금 핀트가 나간 상태로 너무 좀 과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조금 스토리상 방해가 된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되게 여러 가지 촬영 실험을 쭉
갈수록 아마 그 중에서는 몇 가지 기법들은 또 살아남아가지고 극장판에도 분명히 더 다듬어져서 적용될 날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카메라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사람들도, 프리비즈나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실제 찍는 카메라가 옛날만큼 무겁지가 않고 훨씬 자유로운 그런 연출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왔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자유롭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준비했었습니다.